근자. 근자? 응. 이거 해서 드시려고 잡으신 거예요? 예. 이제 심심한 안에게 늙지네 이제. 아,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오래 네. 사셨어요? 예, 난 제주도에서 태어나. 태어나 한 번도 안 살아보나. 여든. 88. 아이고, 늙은 애들 하나 더 가야 할 건데 큰일이야. 이제 굳은 꼴만 봐. 이제 늙은 건 이제 전에 가야. 할머니가 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진짜로 죽음을 바라게 될까? 아니면 삶에 대한 미련을 죽음으로 돌려말하고 있을까? 인생에 대한 선택지를 넓히고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죽음을 바란다는 할머니의 말에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됐다. 다양한 사람들 속 나를 찾는 이야기 프리오션.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다.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어. 근데 그러니까 제일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공부인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좋은 대학 갈 줄 알았고 당연히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 뭐 이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다르니까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어르신 분들이 오셔서 여긴 왜 이렇게 안 팔릴 책들만 모아둔 거야? 날씨 좋은 날은 손님이 없어요. 근데 저라도 서점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구름이 예술이었던 5월 어느 날 워케이션으로 온 제주에서 산책을 하다 한 책방을 발견했다. 제가 피해 다닐게요. 그러면 거기 위에 책을 그럼 두 분은 원래 제주 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원래는 이제 대학교 유학하다가 만나가지고 완전 제주랑 연고는 없고 근데 제가 제주도에 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혼자 살긴 좀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같이 살러 왔다가 이제 이렇게 결혼도 하고 하게 됐어요. 저는 좀 완전한 제이여가지고 그러니까 제 당시 여자친구는 완전한 피거든요. 그래서 또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 제 이런 계획을 깨주는 게 또 이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MBTI가 INFJ거든요. INFJ. ENTP요. ENTP. 네. 막 태어나서 서점 주인이 제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즉흥적인 아내와 계획적인 남편. 이 둘은 어떻게 이곳에서 서점을 하게 된 걸까? 원래는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대학원을 못 가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떡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말이 난 내 사업을 할 거야. 그리고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할 거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런 날 계속 잘 생각을 해보니까 서점이 딱이겠는데? 서점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해보자. 두 분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책을 진열하시는지. 원래는 같이 했었는데 서로 취향이 많이 달라서 초반에 운영할 때는 좀 많이 싸웠어요. 아, 그래요? 스트레스도 받고 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좀 약간 제 독재 체제로 가고 있는 중이고 총대를 매셨구나.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확실히 덜 싸우는 것 같아요. 친구끼리도 같이 사업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신혼인데 이 사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여기서 제가 제 의견을 어찌됐든 조금 굽히고 직원으로서 조금 그냥 좀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좀 들어가면은 좀 좋겠다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제가 어느 정도 굽히는데 그래도 아내가 제 의견을 되게 많이 들어줘요. 뭐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거. 남편분은 아내 바라기 사랑꾼이었다. 해서랑 있으면은 그런 내가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다 채워주는구나. 현명하고 되게 똑똑하고 뭐 이런데 게으름도 좀 있어가지고 게으른 천재의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물 속에 그 워터프루프 네, 책이 워터프루프. 들어가 네, 있는 맞아요. 거지. 이런 아이디어도 계속 맨 옆에 내주시고. 아내가 감각적인 있고 여기 쪽도 왼쪽은 이제 해외 외국 소설들, 가운데는 뭐 한국 소설들 그리고 아래는 하고 있고 저희는 따로 섹션을 많이 나누지 않은 거는 이렇게 딱딱 나눠져서 그것만 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다른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넣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좀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끌려할 만한 걸 기준으로도 조금 삼고 뭐 매출은 나와야 되니까 이제 좀 예쁜 책들도 놓고 그리고 제가 놓고 싶은 책 이런 거랑 같이 이렇게 놔서 그런 생각도 해요. 밖에서 독립서점이고 이렇게 좀 고즈넉한 곳에 있으면 손님들이 막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하루 생각보다 손님들은 오시는데 생각보다 매출은 나지 않고 근데 서점으로서만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조금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죠. 있고 아직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래도 막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막 연연하거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팔다 보면 이게 수익이라는 게 따로 날 수가 없는 구조인데 다른 서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하는데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많이 사야 이게 남는 정도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둘 다 살이 찌고 남는 거 제가 먹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서. 재밌어요. 말씀하시죠. 아내가 이게 되게 꼼꼼하고 이 베이킹 할 때도 저는 이게 그램수 1g 정도 차이 나면 그냥 뭐 그게 그거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거 하나 안 넘어가. 그건 당연한 거야. 완벽하고 꼼꼼하고 손재주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포장 이렇게 예쁘게 잘하고요. 저는 시집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시 구절이라든지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씩 다 쓰거든요. 원래 이렇게 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은 시를 읽고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 읽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달라서 이게 서로 다행히도 보완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책갈피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걸 자를 수는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쓴다는 게 너무 저걸 하나하나 써?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나는 못하는 일인데 근데 그걸 쓰고 오빠는 그걸 못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이게 뭘까? 이러면서
서로 근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야가 달라요. 할 수 있는 분야가 달라요. 달라서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네. 네. 가끔은 그게 갈등의 요소도 진짜 다 장단이 그래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부부가 됐다는 게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이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젊을 때 이렇게 제주도에서 산다는 것이 또래와는 다른 선택이잖아요. 저희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장점을 사실은 다 포기한 채 그쵸. 여기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누가 보면 아 시간 낭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좀 안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 보면 좀 흔들리고 아 제가 애초에 대학원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좀 아 이게 타이틀이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둘이 같이 이렇게 뜻을 모아갖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거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걸 어쨌든 따라왔잖아요. 제주도를 아무 말 없이 따라와주는 사람인 게 그래도 맞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뭐 계획을 다 무너뜨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무너져주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어쩌다 결혼까지 저는 그 제주도 오고 나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단 거의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침에 조깅도 하고 네. 출퇴근길에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걸렸다. 일하시다가 한 번씩 산책 나가시고 그러세요? 남편이 혼자. 제가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여기 살다 보니까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일찍 결혼을 했다 보니까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 96년생? 27. 네. 이제 뭐 거기다가 이제 제주도에서 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무인도에서 남편이랑 둘이 사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행지 같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 그래 아예 서울을 안 올라가야 돼요. 한 번 올라가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문명리 맛을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공부인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당연히 좋은 대학 갈 줄 알았고 당연히 이제 그냥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 뭐 이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비교하면서 사는 편은 사실은 아니었긴 해도 그래도 그거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특히는 좀 한국에서는 더 네.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좀 좋은 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등생, 뭐 모범생, 뭐 좋은 사람 뭐 이런 컴플렉스는 있어서 그 유학도 가고 뭐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대로 사는 게 맞겠다. 이게 뭐 억지로 될 일도 아니고 약간 용기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아 이게 선택지 하나인 느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너가 막 비교하면서 그렇게 달달 볶으면서 살 수 있겠니?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아내가 제일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점이 있는 게 아내를 만나면서 제가 이거 그림을 조금 좀 소질이 있다는 거를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화 그리는 거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한 지난 1년 동안 인스타그램에서 만화도 그리고 그럼 여기 저희가 2층에 이렇게 작은 일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적는데 적는 분들 대부분
그냥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더라고요. 좀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그 생각을 로 그냥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무리 멘트다. 한적한 마을 젊은 부부의 책방.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곳은 오래도록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글은 나에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러한 생각으로 만든 영상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over and over